서울대 의대와 병원 교수들에 이어서 대한의사협회까지 휴진을 선언하면서 의정 갈등의 골이 더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집단 진료 거부가 현실화되지 않도록 모든 대책을 강구할 방침인데요. 네, 동네 의원들까지 문을 닫으려는 움직임에 시민사회와 환자 단체들의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정부의 사법 조치를 요구하고 나선 한국중증질환연합회 김성주 대표 화상으로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김동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난 지 4개월이 되어 갑니다. 대표님께서는 일단은 저희가 중증질환연합회 대표로서 이제 전화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투병 생활도 오랜 시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투병 생활 하신 이제 환자로서 지난 이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난 이 기간 동안에 어떤 치료를 받는데 문제는 없으셨는지 먼저 좀 듣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사실은 이렇게 항암을 하고 있거나 그런 건 아니고 추적 관찰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 지금까지 큰 불편 없이 3개월에 한 번씩 지금 진료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렇군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좀 의정 갈등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할 텐데요. 지금 일주일 뒤네요. 딱 오는 18일이죠. 이 서울대 의대와 병원 교수들에 이어서 이 대한의사협회까지 다음 주 집단 휴진을 예고한 상황인데 현재 의료계의 움직임에 대해서 좀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여쭙겠습니다. 사실은 지금 동네 의원까지 지금 어떤 휴진에 동참한다고 하고 있으면 지난 4년 전에도 사실은 전공의 파업할 때 일부 개원이들이 그때 휴진을 하고 그러면서 일반 국민들이 상당히 어려운 처지에 있었습니다. 지금도 일부 동네 어르신들은 병원에 잘 안 가신다고 합니다. 또한 이런 의료 공백 어떤 상황들은 우리 환자 단체 입장에서는 극단적인 어떤 이기주의에서 출발한 행사라고 보고 있고, 이런 대학 교수들까지도 이런 파업에 동참하고 전면 휴진을 한다고 하는 것은 환자들에 대한 생명권에 대한 위협에 해당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 상황을 수용할 수는 없습니다. 예, 이 동네 의원까지 이제 문을 닫게 된다는 것은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난 것과는 완전히 이제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쉽게 어떻게 좀 차이가 있다고 좀 보면 되겠습니까? 전공의는 사실은 수련이고 교육을 받는 피교육생입니다. 하지만 교수님들은 제가 다른 인터뷰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교수님들은 오케스트라의 어떤 지휘자 역할을 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분들이 지휘봉을 내려놓고 오케스트라를 떠난다는 거는 모든 지금 해야 될 의료계 환자들이 받아야 할 여러 가지들을 다 손을 놓겠다는 뜻이고, 그것은 바로 환자들이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환자들의 생명이나 건강권에 아주 치명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건 의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었는데 어떻게 이것을 그냥 아무런 대책 없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건지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예. 그리고 지금 대표께서 계시는 한국중증질환연합회에서 이제 정부를 향해서 이 불법 휴진에 들어가는 의사들에 대한 행정 조치와 사법 처리를 요구하셨는데 어떤 이유에서 정부의 사법 조치를 요구하게 되신 겁니까? 지난 4개월 동안 저희 환자들은 의료계 또는 병원 측에 진짜 읍소하듯이 매일 호소를 했었습니다. 돌아와달라고. 그리고 의료 공백이 안 생기도록 지켜달라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개선되거나 아니면은 의료 현장의 어떤 환자들이 피해가 없는 쪽으로 이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갈수록 강대강의 어떤 모습이나 방법들이 강구되고, 심지어는 지금 최근에 와서는 서울대 또는 지금 의협에서 총파업까지 예고하고 있는 상황이라 이 이상 더 진행된다는 것은 환자나 국민들 생명과 직결되는 어떤 문제, 심각한 문제가 생기고, 더구나 이게 장기화된다 그러면은 이건 사실은 국민의 안전과 건강에 치명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국가적 대위기라고 생각합니다. 거기까지 가기 전에 정부가 어떤 사법적인 조치를 통해서 이거 빨리 조기에 뭔가 종료가 되는 방법도 취합된다고 생각해서 저희도
그 내부 논의 끝에 이런 것들을 그 정부 측에 제안하게 되는 것입니다. 일단은 지금 정부 입장에서는 우선은 개원이들에게 진료 명령 그리고 휴진 신고 명령을 발령을 했는데요. 이 같은 조치에 대해서는 그럼 어떻게 좀 생각을 하시는지요? 그동안 여러 가지 그 정부가 행정적 조치를 해왔고, 그런 속에서도 의료계는 큰 그 반응을 보이지 않거나 오히려 더 강한 어떤 그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도 저는 어떻게 이거를 원칙과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냐에 따라서 실효성이 있을지 없을지 또 그 의료계가 이 부분을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전혀 또 다른 양사로 나타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만약에 그 지난번과 같은 정부의 태도라면 결국은 그 의료계에서 큰 이게 반응을 보이지 않을 오히려 역효과만 커질 그런 공간이 클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어제 한덕수 국무총리가 의료개혁과 관련해서 이 중증 질환에 5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는데 아마 알고 계실 텐데 이 정부가 이미 올해 뭐 중증, 응급 소아, 뭐 분만, 심뇌혈관 질환 등을 중심으로 이제 수가를 올렸다고 하는데 정부의 중증 질환 정책에 대해서 좀 더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까요? 그동안 뭐 대부분의 어떤 정책들이 뭐 전문가 또는 특수한 어떤 그 분들이 나와서 이야기를 하였고 그런 것들이 지금 총리께서 말하고 있는 어떤 투자의 뭐 그리고 수가의 문제 이런 것들에 반영을 한다는데 실제적으로 이런 정책들이 발표할 때마다 환자들이 직접적으로 피부로 와 닿지 않는 부분들도 많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는 좀 더 환자들 중심으로 환자들의 목소리를 좀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이 좀 만들어지길 아주 간곡히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환자들의 목소리가 좀 반영되기를 바란다는 말씀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성주 한국중증질환연합회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